네 번째 노트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형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좀 마무리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할 건데, 자바에는 클래스를 상속하는 거 말고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고요.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좀, 그래서 인터페이스, 뭐 기존에 이제 C++에서만 객체 지향을 한 경우에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또 생소할 테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또 클래스 간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는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객체와 또 다른 객체들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 간 관계, 클래스 간 관계를 전반적으로 4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할 때 A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 D라는 클래스, E라는 클래스, F라는 클래스, G라는 클래스 6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 클래스 정의할 때 6개의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6개의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A는 이 6개의 클래스에 의존한다고 얘기합니다. 의존. 그리고 내가 의존하는 클래스가 있을 때 그 클래스를 수정하면 나도 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B를 수정하거나 C를 수정하거나 D를 수정하거나 E를 수정하거나 F를 수정하거나 G를 수정하면은 A도 수정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 관계는 많은 것이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의존 관계는 적은 게 좋고요. 의존을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B, C, D는 클래스 간 관계이고요. E, F, G는 객체 간 관계예요. 나중에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내가 이 객체를 A가 어떤 또 다른 객체를 유지하는 형태가 E가 되겠고요. F와 G는 내가 f와 bar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는 객체들은 매번 달라질 수가 있죠. 요번에 f를 호출할 때는 이런 객체가 전달될 수도 있고 다음에 또 f가 실행될 때는 또 다른 객체가 전달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객체 간 관계는 고정되는 게 아니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클래스 간 관계는 여기에 이제 구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쟤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드를 수정해야 돼요.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A는 B, C, D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되겠죠. 상속을 하거나 구현하는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간 관계는 정적 관계라 그러고 객체 간 관계는 동적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정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수정하려면 뭐 어떤 수정이 필요해요? 코드의 수정이 필요한 거고 동적 관계는 코드 수정 없이도 관계를 맺고 있는 객체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이때도 이 F라는 거, G라는 거, 여기서 G는 new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F와 E는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상위 클래스인 경우가 더 좋아요. 의존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상위 클래스를 의존해야 더 많은 클래스들과 상호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존하는 관계는 6개지만 실제 내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클래스의 수는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F가 fu pet이다.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다양한 애완동물이 올 수가 있죠. A가 의존하는 건 pet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얘가 받을 수 있는 객체는 강아지를 받을 수도 있고 고양이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햄스터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상위 타입 클래스 의존하더라도 구체적인 것보다는 상위 클래스에 의존해야 좋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의존관계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의존관계가 있어야 클래스 간 관계, 객체 간 관계도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 간 관계는 이제 정적 관계이고 수정하려면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거고요. 객체 간 관계는 이제 코드 수정 없이도 객체가 사용하는 또는 포함하는 객체가 프로그램 실행되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동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래스 간 관계라고 얘기하면은 실제 클래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B는 클래스이지만 C와 D는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클래스 간 관계에서는 이 클래스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아우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의 클래스 간 관계에서의 특징은 자바는 상속 관계를 제공하는데 단일 상속만 제공하고 있어요. 즉 부모는 여러 개를 둘 수가 없고 하나만 둘 수가 있습니다. C++는 다중상속을 제공하고 파이썬도 다중상속을 제공해요. 근데 자바는 다중상속을 제공하지 않고 단일상속입니다. 부모를 하나만 가질 수 있고요. 대신에 얘는 인터페이스라는 걸 추가를 했고 인터페이스는 하나만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 D. 그래서 C도 구현하고 D도 구현하고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중상속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저걸 통해서 그거를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객체 간 관계는 내부적으로는 크게 사용관계와 포함관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용관계, 포함관계, 객체 간 관계는 사용관계는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얘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객체가 필요해. 그러면 어떤 관계? 사용관계가 되는 관계 되겠습니다. 포함관계는 논리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얘는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포함관계. 그러니까 내가 다른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한다. 그러면 그 유지하는 이유와 상관없이 다 뭐가 돼요? 포함관계에 속해요. 그러면 객체간 관계는 포함관계인 동시에 사용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포함관계는 물리적인 개념이지만 논리적으로 뭘 모델링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쓰이냐면은 전체 부분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PC가 있고 PC 본체가 있고 그 안에 여러 부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CPU, 뭐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이 부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CPU와 하드는 이제 PC 본체는 CPU와 하드를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얘는 포함 관계가 되겠죠. 사람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입이 있으면 눈, 코, 입은 포함 관계로 그 논리적으로 전체 부분 관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모델링 돼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실제 조금 코드를 통해서 이 관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잠깐 살펴봅시다. 좀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쪽 게 이제 상속 관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pet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강아지를 구현하는데 pet을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extends pet 하면은 독은 pet을 상속받아서 정의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독이 pet의 자식 클래스가 되겠고 pet은 독의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name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가 있어요? 메소드들이 있죠. 그러면 이들이 자동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추가적으로 타이핑을 안 해도 내가 부모를 상속받으면 부모에 있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가 고스란히 내 클래스 정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얘를 구현할 때 편리하죠. 왜? 여기 있는 거 다시 또 구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져다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상속의 첫 번째 이점은 자식 클래스 정의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부모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물려받으면 되니까 편해요. 그럼 그것만이 유일한 이점이냐? 추가적인 이점은 펫이라고 하는 타입이 생기는 거예요. 상위 타입이 생기고 이 펫을 이용해서 여러 종류의 애완동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강아지도 처리할 수도 있고 고양이도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위 타입 리모컨이 생기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객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통 타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해서 얻어지는 이점은 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자식 자체를 정의할 때 편리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후손들을 아울릴 수 있는 타입이 생겨서 그거 가지고 범용적인 프로그래밍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애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함수들을 만들 수 있고 멤버 변수로 펫을 유지하면은 이 클래스는 다양한 애완동물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클래스 하나에 의존하는데 다양한 객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이점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문법 하나 더 설명드리면 abstract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abstract로 수식된 클래스를 우리가 무슨 클래스라고 그러냐면 추상 클래스라고 그래요. 그럼 추상 클래스가 되면은 객체 생성을 못하게 됩니다. 객체 생성이 안 돼요. new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abstract라고 해서 메소드를 또 수식하고 있죠.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추상 메소드라고 그래요. 추상 메소드. 선언만 되어 있는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고 자바에서는 뭘로 수식해야 돼요? abstract로 수식을 해줘야 됩니다. 추상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될까? 추상 메소드 가진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함수가 구현이 안 돼 있는데 그 객체를 생성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abstract로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바의 좋은 점이에요. C++에서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수식할 수 있는 abstract와 같은 키워드가 있어요, 없어요? C++에 없습니다. 대신에 추상 메소드는 virtual equal 0 해가지고 추상 메소드를 선언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걔도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C++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클래스를 abstract 같은 클래스로 키워드로 수식해서 추상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자바는 간단하게 abstract로 수식해가지고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클래스들을 상속해서 쭉 만들게 되면 단말에 해당되는 게 있을 거예요. 클래스 개축 구조를 그렸을 때. 그러면 이 단말을 제외한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은 뭐가 돼야 돼요?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되겠고 얘네들은 이제 자식들을 그 단말들을 구현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코드들을 담고 있을 거고 이 위에 있는 클래스들은 이제 공통 리모컨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속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이에요.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뭐만 들어가냐면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뭐만 들어가냐면 메소드의 선언만 들어가요. 메소드의 선언만. 인터페이스는 뭐만 갖고 있어요? 메소드의 선언만 갖고 있습니다. 메소드의 선언. 그리고 얘를 이제 클래스들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할 때는 extens라는 키워드 쓰는데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는 뭘 써요? implements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럼 implements 키워드를 쓰면은 아까는 extend 하면은 좋아지는 점이 뭐예요? 여기 있는 걸 다 물려받는 거죠. 근데 implements 하면 여기에는 뭐만 있어? 선언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만들 때 뭐 얻어지는 이점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뭔가 얻어낼 게 없는 거야. 임플리멘트 한다고. 근데 임플레이스먼트를 하게 되면은 얘한테 뭐 얘가 뭘 안 하면은 문제가 돼.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 선언된 메소드를 얘가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당하기만 하고 얻어지는 이득이 없어요. 얘를 구현할 때. 그런데 얘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오픈어블이라고 하는 타입이 생기는 거예요. 타입. 이렇게 오픈어블이라는 타입이 생겨요. 그럼 이 타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객체 지향에서 이거 꼭 뒤에 또 설명드릴 할 수 있는 일, 어떤 타입의 변수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실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리모컨에 의해서 리모컨이라고 해야 되나? 컨이라 해야 되나? 리모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입에 의해서 내가 펫을 쓴다. 펫이라는 타입을 쓴다.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에서 결정돼요? 요 펫에 있는 퍼블릭 메소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 set name, get name, make sound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일어나는 일은 뭐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실제 호출되는 거. 뭐에서 결정돼요? 리모컨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리모컨이 가리키는 객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강아지를 가리키면은 여기에 뭐가 출력이 될까? 멍멍이 출력이 되죠. 고양이가 되면 뭐가 출력이 돼요? 야옹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객체적에서 무슨 개념? 다형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인터페이스에서도 이 오픈업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얘 갖고 할 수 있는 일. 저 오픈 메소드만 할 수 있죠. 근데 실제 호출되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 오픈어블이 뭘 가리키냐? 창문을 가리키냐? 서랍을 가리키냐? 뭐 문을 가리키냐에 따라서 그 문이 열리고 그 서랍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가져다 주는 이점은 뭐가 있어요? 오픈 메소드를 제공해 주는 객체들을 아우르는 타입을 만들어 줄 뿐이에요. 오픈 메소드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객체들이 있겠죠. 그 객체들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리모컨이 생기는 거예요. 서랍도 이 리모컨으로 열 수 있고 일반 문도 열 수 있고 창문도 열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수식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 수식을 안 하게 되면 클래스에서는 수식을 안 하게 되면은 접근 권한이 뭐가 될까? 수식을 안 했어. 내가 까먹었어. 여기에 퍼블릭을 빼먹었어. 그럼 얘의 접근 권한은 뭐가 돼요? 디폴트라는 개념이 돼요. 기본 자바에는 접근 권한이 3개가 있어요. 아니 4개가 있어요. Public, Private, Protected, Default 4개가 있는데 클래스에서 안 쓰면 우리 자바에서는 접근 권한을 어떻게 해? 개별적으로 다 붙여줘야 되죠. 메소드마다 멤버 변수마다 붙여줘야 돼요. 근데 내가 모르고 빼먹었어. 빼먹게 되면 얘는 뭐가 돼? 디폴트라는 게 돼요. 근데 인터페이스에서는 빼먹었어. 그러면 제가 뭐가 되냐? 퍼블릭이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는 접근 권한을 생략하면은 뭐가 돼? 퍼블릭입니다. 퍼블릭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저거에는. 원래 클래스에 선언만 하고 싶으면 뭘 수식해 줘야 돼? 앱스트랙트로 수식해야 돼줘야 되죠. 근데 저기는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저렇게 선언하면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퍼블릭, 스태틱, 아니 퍼블릭,
abstract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는 메소드를 선언하면 보통 적분 제어도 안 쓰고 abstract 키워드도 안 써요. abstract 키워드 쓰면 또 에러 날 것 같기도 한데 퍼블릭은 써도 돼. 근데 보통 안 써요. 그래서 그 안 쓰면은 얘네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abstract 하는 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아까 얘기인데 뭐 요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 이 클래스가 얼마나 많은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럼 걔한테 꼭 의존해야 되나? 그거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의존관계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억지로 줄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보고 불필요하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 이제 객체간 관계를 나타낼 텐데 요거는 요 객체간 관계는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뭘 의존하는 게 좋아요? 상위 타입, 인터페이스나 그냥 추상 클래스에 의존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의존하는 클래스 수에 비해서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는 많아지는 거죠. 요 F가 강아지인 경우하고 펫인 경우를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가 펫이면 실제 A는 실제 의존할 수 있는 그 객체들은 종류는 다양하죠. 강아지도 되고 고양이 되고 뭐 다 되는 건데 여기가 강아지면 강아지하고만 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존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이제 그, 그 상위 타입 추상 클래스에 의존해야 되는 게 좋고요. 의존 관계는 양방향이나 주기가 아니라 일방향이야 좋습니다. A가 B에 의존하고 B가 A에 의존해. 그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A 수정하면 B도 수정해야 되고 B 수정하면 또 A 수정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겠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존 관계는 일방향인 게 좋고요. 여기에는 안 써져 있지만 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다 보면은 모든 애들이 A 클래스에 의존해.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너무 많은 다른 클래스가 이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으면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은 전문적인 개념인데 이거는 뭐 자바 개념이 아니라 객체 제한 개념이에요. 서브 클래싱, 서브 타이핑은 이제 객체 제한 개념인데 우리가 클래스 간 관계를 객체 제한에서는 전문적으로 서브 클래싱, 서브 타이핑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싱은 뭐냐면은 한 클래스의 상태와 행위의 구현을 재사용하게 됩니다. 가져다가 쓴다는 거예요. 상태와 행위를.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상속은 어디에 해당돼요? 서브 클래싱에 해당되는 거죠. 왜? 부모에 있는 상태와 행위를 그냥 내 걸로 만든 거죠. 나에도 있는 것처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객체제한 언어에서 제공한 상속은 서브 클래싱에 해당돼요. 그럼 서브 타이핑은 뭐냐 하면은 행위는 가져다 쓰지 않고 겉모습만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러면 방금 봤던 인터페이스는 그것과 그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서브 타이핑이. 왜냐하면 서브 얘도 오픈 메소드 갖고 있지만 얘도 오픈 메소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윈도우도 오픈 메소드 있고요. 이제 오픈 오브를 가져다 저렇게 구현하게 되면 그 겉모습만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되면 좀 기체 지향을 아주 고급스럽게 쓰다 보면은 보통 상속은 서브 클래식 목적으로 쓰는데 서브 클래식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서브 타이핑 목적으로만 상속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상속만 쓰는 게 아니라 상속과 포함 관계를 동시에 사용해 가지고 뭔가 구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좀 설명드린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속은 서브 클래싱에 해당되고요. 이제 서브 타이핑은 겉모습만 쓰게 되는데 서브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뭐가 제공이 돼야 되냐면 substitutability라는 거가 제공이 돼야 된다고 해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대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B가 A의 서브 타입이야. B가 A의 서브 타입이면은 A가 필요한 데에 B를 언제든지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서브 타이핑이 제대로 구현이 된 거예요. 대체 가능성이 서브 타이핑하면 대체 가능성이 제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서브 타이핑은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오픈어블에는 오픈어블을 구현하고 있는 어떤 객체가 와도 돼요. 대체 가능하죠. 그렇죠? 여기.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상속을 할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펫을 쓰면 이 펫이 필요하는데 강아지도 전달하고 고양이도 전달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서브 클래싱도 우리가 원하는 거 서브 타이핑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 클래싱이 목적이 다양성이면 서브 타이핑도 돼야 돼요. 즉 대체 가능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서브 클래싱을 하면서 대체 가능성은 제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목적이 아닌 거지. 상속을 하는데 다양성은 안 쓰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를 잘 알고 계신 분은 C++에서는 상속을 할 때 접근 제어가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 상속, 프로텍티드 상속, 프라이빗 상속이 있거든요. 근데 프라이빗으로 상속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양성은 제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프라이빗으로 물려받은. 그래서 얘는 서브 클래싱을 하면서 서브스티튜빌리티는 제공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C++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용도에 따라서는 그 서브 클래싱을 했지만 서브스티튜빌리티를 제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에서 상속하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주로 우리가 상속하는 이유는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다양성을 제공을 하면은 뭐가 제공이 돼야 돼요? 서브 클래싱 하더라도 substitutability, 대체 가능성이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펫이라고 하는 어떤 인자를 받는 함수가 있으면 여기에 강아지를 전달하든 고양이를 전달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되는 거죠. substitutability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전문 용어는 그렇고 이제 구체적으로 상속과 관련해서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대부분 상속은 다양성을 목적으로 우리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상속이 다양성의 목적이 아닐 때도 있지만 실제 상속이 다양성이 목적이 아니면은 상속하는 것보다는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 치고. 그래서 보통 상속이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즈의 관계가 성립할 때만 상속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펫을 상속해서 사람을 만들었어. 사람도 소리가 내고 이름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코드가 읽을 때 이상해지는 거예요. 펫을 인자로 받는데 사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은 애완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상속해서 쓰게 되면은 되게 코드를 읽을 때 막 이해가 안 돼. 코드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이용해서 상속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즈의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즈의 관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 만들 때도 이 상속으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막 여러 종류의 유니트들이 등장하는 게임이에요. 뭐 슈팅 게임일 수도 있고 롤플레잉 게임에서 여러 가지 그 적들이 등장할 수가 있죠. 뭐 고블린 뭐가 등장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런 애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똑같은 행위들을 하는 것들은 뭐
enemy unit, 뭐 유니트라는 걸로 만들고 얘를 상속받아서 오크도 만들고 뭐 고블린도 만들고 모두 만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 만드는 게 편리해지죠.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이 애들들을 아우르는 유니트란 타입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갖고 뭐 다양하게 고블린을 처리할 때도 유니트 쓰고 오크를 처리할 때도 걔를 쓰고 뭐 다 쓸 수가 있고 뭐 어레이 리스트 유니트 하면은 여기에는 오크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유니트들 다 유지할 수가 있죠. 유지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속으로 모델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에서 모델링 하는 것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해줘요. 새, 나는 새, 날지 못하는 새. 뭐 이렇게 해서 분류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이런 새라는 타입을 쓸 수도 있고 날아다니는 새를 쓸 수도 있고 날지 못하는 새 리모컨을 써서 다양한 애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이런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해 줍니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코드를 재사용하게 해주고 다양한 객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 상위 타입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논리적으로 관련 있는 거, 이세의 관계가 있는 걸 묶어주는 게 아니라 이세의 관계가 없는 애들도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면은 묶어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타입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할 때만 묶어줘야지 별로 필요도 없는데 인터페이스 묶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묶는 건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요 리모컨 갖고 다양한 종류의 애들, 요 기능을 제공한 애들을 묶을 때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뭐만 제공해 준다? 공통 리모컨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이 공통 리모컨이 활용도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활용도가 없어. 그럼 굳이 묶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개별 메소드 그 클래스를 구현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뭔가 이득이 없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객체간 관계가 코드상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면은 이제 객체간 관계는 크게 사용 관계, 포함 관계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용 관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용 관계는 항상 논리적인 개념이다. A 타입의 객체가 다른 타입의 객체들을 필요로 하면 어떤 행위를 할 때 필요로 하면 다 사용 관계예요. 그래서 코드상에는 어떻게 나타나냐? 어떤 메소드의 인자로 다른 클래스의 객체가 와. 그럼 얘는 무조건 사용 관계가 돼요. I는 시칠 때 수건을 쓴다. 뭐 이런 개념이겠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인자로 뭔가 객체가 온 게 아니라 지역 변수로 뭔가 다른 객체를 생성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카메라라고 하는 객체는 내부적으로 take picture 할 때 이미지 픽처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사진 찍은 결과를 저장해 주는 거죠. 사용 관계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도 보면 수건을 씻을 때만 쓰는 게 아니야. 뭐 잘 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써. 그러면은 매번 인자로 또 똑같은 수건을 매번 쓴다. 그러면 이제 요 인자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용하는 게 코드를 구현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 관계이지만 인자로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얘만 써. 그러면 이제 포함 관계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게임에서 캐릭터를 만드는데 얘가 무기가 있어요. 그럼 이 무기를 매번 싸울 때마다 인자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멤버 변수로 이 사용자의 무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포함 관계인 동시에 뭐예요? 사용 관계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함 관계는 이제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종류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은 무슨 관계? 포함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 포함 관계는 크게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지만 내가 멤버 변수로 유지해. 그럼 뭐라 그래요? 연관 관계라 그래요. 뭐 이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알아두세요. 연관 관계. 근데 전체 부분 관계인 경우에는 다시 또 집합과 복합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집합은 전체가 사라져도 부분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복합은 전체가 사라지면 부분도 같이 없어져야 되는, 더 이상 쓸 수 없어야 되는 경우가 복합이에요. 그래서 자바는 조금 덜해요. 왜냐하면은 new 생성을 하지만 delete를 내가 직접 해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과 복합의 개념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언어에서 직접적으로 소멸을 딜리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언어에서는 내가 집합인지 복합인지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하면 복합이면은 소멸자에서 뭘 또 소멸시켜줘야 돼. 멤버 변수 유지하는 애들을 딜리트 해줘야 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전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멤버 변수를 포함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모두 살펴봐야 돼요. 다수성도 살펴봐야 돼요. 다수성. 그러니까 1대 다냐, 1대 1이냐. 1대 다가 되면 어떻게 될까? 뭐가 필요해요? 1대 다. 그럼 이제 자료 구조가 필요해요. 객체를 하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유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애완동물을 하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애완동물을 키울 수가 있어. 그럼 pet 1, pet 2, pet 3 이렇게 해서 코딩 안 하잖아요. pet 몇 개가 필요할지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떻게 해? 뭐 C++ 같은 거 std 벡터, 뭐 자바 같은 거 어레이 리스트 뭐 이런 걸 써서 이제 유지하겠죠. 그래서 1대 다 관계. 이제 하나 유지해도 되나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되냐 그러면 어떤 자료 구조 쓸지 그런 것들이 또 구현의 중요한 이슈들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과 복합 개념이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자바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모델링 할 때 내가 모델링하는 게 이제 집합 개념인지 복합 개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 게 좀 더 논리적으로 맞는지 생각을 해보고 구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에도 늘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연관관계를 우리가 있을 때 이게 관계가 되게 복잡해요. 1대 다야. 다대 다야. 관계가. 그러면은 중복해서 데이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유지하고 여기도 유지하고. 그러면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왜? 일관성을 유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도 데이터 있고 여기도 데이터가 있으면. 그래서 관계가 복잡하면은 그거를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해소하냐면은 관계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별도 정의해 가지고 얘도 얘를 유지하는 거예요. 중복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조 형태로 유지해 가지고 처리하면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내가 좀 훈련을 해보고 싶다. 프로그램 훈련을. 그러면 복잡한 상황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해보는 거죠. 흉내내서. 그 전체를 구현해 볼 수는 없으니까 흉내내가지고 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제도 수강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놓고 학생과 교과관을 어떻게 모델링할까? 실제 얘는 내부적으로 저렇게 안 할 거예요. 왜? 자료들이 어디 저장될까? 이 수강 시스템에서는 자료들이. 메모리상에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큐리 해가지고 얻어오는 거지. 뭐 그게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코딩할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하고 막 연결해가지고 지금 생각 안 하잖아요. 웹 구현하고 막 이럴 때는 이제 데이터가 메모리에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DB에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주로 모든 데이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메모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모리에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모델링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내가 생각해보고 만들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 자료 구조를 생각하는 훈련도 되고 이런 클래스들을 모델링하는 훈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들, 뭐 SNS나 카톡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대충 만들어보고 카톡 만들려고 실제 통신하는 거 만들면은 어렵잖아.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내가 멤버 변수로 카톡 같은 걸 만들려면 이 사용자 클래스를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내가 방학 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 해보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포함 관계가 또 어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냐 하면은 클래스를 모듈화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더니 함수가 이만큼 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듈화하죠. 이 함수를 쪼개가지고 모듈화합니다. 함수가 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클래스를 막 만들다 보니까 설계를 잘못했는지 이따만해졌어요. 그럼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두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를 모듈화해야 되잖아요. 함수를 모듈화하듯이. 그럼 클래스를 모듈화는 어떻게 하냐?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모듈화하게 됩니다. 포함 관계를 모듈화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멤버 변수가 있는데 이 A 멤버 변수와 B 멤버 변수가 묶여가지고 어떤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안 되는 애도 억지로 묶으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묶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모듈하겠다고 묶으면 그게 또 뭐가 돼? 코드를 읽을 때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현할 때는 논리적인 것도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를 만들었더니 A가 엄청나게 길어. 근데 멤버 변수가 한 10개야. 10개인데 그 중에 한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새로운 개념이 돼. 그래서 B라는 개념이 돼. 그러면 여기서 A, B를 일로 옮겨요. 그리고 이 A, B를 사용하는 어떤 메소드들이 있겠죠. 그럼 이 메소드들도 다 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이제 여기는 이제 멤버 변수를 요 A, B는 이제 없애요. 없애고 대신 뭘 유지해요? B 객체를 하나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바는 아예 없앨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fu는 여기서 이제 이 객체에 요청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가 줄어들고 얘가 하나 새로 생긴 거죠. 그럼 얘의 응집성도 높아지고 얘의 응집성도 높아져요. 그래서 클래스가 매우 클 때는 클래스를 모듈화해야 되는데 그 모듈화하는 방법은 포함 관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함 관계를 활용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빼내는 게 아니라 빼낼 때 무슨 게 성립해야 돼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돼야 되는 거죠. B라는 것이 말이 안 돼. 이 A, B가 같이 있는 개념이 없어.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장에서 언급한 게 있었죠. 주소 클래스. 여기에 도로명, 우편번호 뭐 이런 걸 잔뜩 넣어놨어. 그러면 그런 거를 뽑아가지고 주소라는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5개는 없애고 어드레스 하나만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클래스의 모듈화의 기본입니다.